자, 이번 시간부터는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래서 우리가 영국혁명이라 하는 두 가지 혁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17세기에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이, 미안해요.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이 18세기에 진행이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보다는 한 100년 정도 전에 영국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청교도 혁명부터 한번 봅시다. 청교도 혁명의 주요 세력은 젠틀입니다, 젠틀이. 자, 이 젠틀이 세력들은 상인이나 제조, 법률가, 의사, 우리와 함께 시민계급으로 성장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 왕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왕을 기점으로 해서 귀족 라인과 시민 라인이 있었죠. 왕은 이 시민 라인을 키워서 세금을 많이 받고, 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 중상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군대를 양성했었죠. 이게 상비군이고요. 요런 시스템 하에서 성장한 요 시민계층이 영국에서는 청교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과 자유농인 요먼 사이에 위치한 지주층으로 16세기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농지와 항무지의 울타리를 치고 항무지를 확대하여 방목지를 확대, 그러니까 농지를 양을 키울 수 있는 방목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인클로즈 온도, 쌤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걸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젠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로 청교도, 영국에서 말하는 청교도는 이제 칼뱅파를 말해요. 칼뱅파. 영국의 개신교는 크게 칼뱅파도 있고 국교도 있습니다. 국교도라는 건 여러분 저번에 헨리 8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로 흘러가는 국교도 라인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흘러가는 이제 황제가 교황이 되겠다라고 했던 나오면서 나왔던 국교도 라인과 그 칼뱅파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의회로 진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국은 기본적으로 입헌주의적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황제가 조금, 그러니까 황제권이 봉대륙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제 가장 유명한 대현장이라든지 모범의회라든지 14세기의 양원제를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조금씩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후세 없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올라오게 됩니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미안해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또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국교회를 고수했어요. 찰스 1세는 이 왕권 신수를 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전제 정책을 더 강화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의회 쪽에서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또 청교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회 쪽에서 권리청원을 제출합니다.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황제 마음대로 구속하지 마라. 군인들 민간인 집에 지우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돈이 계속 필요해서 전쟁하고 뭐 이러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회 모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하다가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의회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니 다시 의회를 소집하게 되죠. 다시 의회를 소집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의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귀족들을 비난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난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게 되니까 국왕이 의회를 탄압하게 되죠. 의회를 탄압하게 되니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이제 왕을 따르는 세력과 의회를 따르는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회를 이끌었던 가장 큰 영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멜이죠, 크로멜. 크로멜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철기군이라는 거, 강력한 기마구대를 구성해서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찰스 2세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황제가 죽은 걸 생각하면 루이 16세의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사건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찰스 1세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왕이 없이 의회 중심 또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그 아이디어가 부족한 시대에서 왕이 없는 공화정을 가려고 하니 결국 크로멜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미턴이 아레오 파기티카라는 걸 써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크로멜의 통치는요, 본인이 이제 호국경을 취득하게 되죠. 왕이 없는 체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왕이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호국경을 취임을 하게 되고요. 종신제고 본인이 또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의회파였던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면서 의회를 해산하는, 그냥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권력만 진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는, 참 민주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이 당시 아일랜드에서 일이 있을 때 그 아일랜드를 정복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항해법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상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영국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크로멜이 이걸 식민지 위해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 사이의 수입품 수송은 영국 배로 해라. 여기서 말하는 건 네덜란드 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수송은 영국 배 또는 수출국의 배만 인정한다. 이건 결국 네덜란드를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때 한때 에스파니아와 영국으로 넘어가는 권력의 공백의 시기에 한때 권력을 잡았던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 통치 체제를 실시하였고요. 은주나 도박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상승했고, 크로멜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잠깐 권력을 잡았으나 찰스 2세가 즉위를 하면서 크로멜 통치도 끝나게 되는 거죠. 찰스 2세는 어떻게 보면 크로멜 통치에 대한 반발로 왔지만 찰스 2세는 또 뭘 하고 싶게 했어요? 권력을 강화하고 싶죠 했죠. 근데 이들은 국교도가 아니에요. 가톨릭을 우대했고요. 그리고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의회의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요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심사법하고 임신보호법이에요. 심사법은 국교도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법이고요. 임신보호법은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요때 이제 왕을 따르는 지주계층을 토리당, 그리고 의회를 따르는 자본가층 휘그당, 이 둘 다 욕입니다, 욕. 요런 전통들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9세기 가면, 리카도나 메서스 같은 곡물 논쟁들도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요런 정당들을 바탕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있습니다.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는 이제 찰스 2세 이후에 제임스 2세가 올라오는데, 가톨릭을 우대하고, 그 의회가 만든 심사법이나 인신보호법 모두 무시하게 되죠. 그 전제정책 강화하는데 의회가 기다렸어. 이 사람 후계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죽으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을 낳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의 남편이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동왕을 추대하면서 이들에게 얘기했던 게 권리장정이죠. 그러니까 권리청원은 받아는 들여졌지만 결국 뒤에 왕을 죽여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되는 내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권리장정은 이제 왕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전이 아니라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의회 속에 있다. 의회 중심에 입헌군주제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의 입법권, 의회의 과세권, 의회 면책권, 그리고 의회에 의한 자유권, 의회 선거의 자유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존 노크가 이 당시 시민정부론을 쓰면서 입헌군주제의 힘을 더 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 혁명 과정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없이 뭔가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왕을 상징적으로 두든지 왕의 힘을 빼든지 간에 왕이란 존재 자체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갔던 거고, 이제 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되는가?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의 완성은 결국 미국 혁명에서 이루어지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병합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대영 제국을 확립하게 되고요. 하노버 왕가조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 조지 1세는 독일에서 온 사람에서 영국말을 그러니까 영어를 거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상 내각제제, 그러니까 의회가 권력을 쥐고 이제 지배하게 되는, 왕은 군림하여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내각제 전통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영국의 혁명은 17세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100년 정도 빨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그 왕이라는 체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형태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 시민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건가에 있어서 의회 중심으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